오늘은 아이폰 14 초기 설정과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3주 전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늦게 나왔죠. 10월 7일 출시했으니까 이제부터 받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내에 출시가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기기를 받았으니까 또 해줘야 될 게 있죠. 바로 초기 설정과 꿀팁인데요. 이번에 AOD와 다이나믹 아일랜드 등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집중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시 Always On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기능 자체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와있던 기능이라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 설정을 조금만 잘해주면 훨씬 더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경화면 설정부터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잠금화면에서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측으로 가면 새로운 항목 추가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면 추천 항목이나 여러가지 사진들 또는 날씨 및 천체 등등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체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눌러주면 현재 시간이나 위치를 기반으로 달이나 지구와 같은 다양한 프리셋들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을 보면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날씨나 활동 스케줄 등등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쓰는 항목으로 설정해주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눌러주면 글씨체와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AOD 기능은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내가 설정해 놓은 화면이 계속 뜨게 되는데요. AOD 기능은 좋지만 글씨 색깔에 따라 생각보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노란색과 빨간색이 가장 눈에 잘 띄더라고요. 색상을 고르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계 윗부분에도 위젯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세팅이 끝났다면 오른쪽 위에 추가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배경 화면으로 구성해 놓고 사용해도 좋지만 여러 개의 배경 화면 세팅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사용해도 아주 편합니다. 이런 배경 화면 스타일은 iOS 16을 사용하면 모두 다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AOD 기능까지 사용을 하려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번 AOD 기능은 쓰면 쓸수록 뭔가 편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소 좀 어색한데 화면이 계속 켜져 있다 보니까 끄려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켜져 있다 보니까 또 신경이 계속해서 쓰입니다. 알림이 오지 않더라도 계속 이제 스마트폰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AOD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이걸 끌 수도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면 항상 켬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걸 꺼주시면 AOD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자동 밝기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불편해서 자동 밝기를 끄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 보면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로 내리면 자동 밝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꺼주시면 됩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는 최대 화면 밝기가 2000니트입니다. 굉장히 밝은 건데 후면에 주변광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필요하게 엄청나게 밝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밝다는 건 바꿔 말하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자동 밝기를 꺼놓고 사용하는데요. 조금 불편하다면 이걸 꺼놓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부터는 아이폰의 전원을 켜고 끌 때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원하신다면 설정을 통해서 소리 나게 할 수가 있고요.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 주세요. 오디오 시각 효과로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 보면 전원 켬 및 끔 사운드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 토글을 켜주면 이제부터 아이폰이 켜지거나 꺼질 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신기해서 몇 번 써봤는데요. 제가 이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사용하시고요. 별로이면 다시 꺼서 아무 소리도 안 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iOS 16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배터리 퍼센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어 센터를 내려야지만 이 퍼센트가 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거 설정해주면 굳이 제어 센터를 내리지 않더라도 퍼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배터리 항목으로 가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배터리 잔량 표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배터리 아이콘에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기능이지만 다음 버전에서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이 설정은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 상태, 여기로 들어가면 배터리 성능이 나오는데요. 개봉해서 체크해봤을 때 100%가 아니라면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체크해주세요.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햅틱 키보드를 지원합니다. 타이핑을 할 때 툭툭 눌리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건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셨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아이폰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기능을 바라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iOS 16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이고요. 설정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설정에서 사운드 및 햅틱 항목으로 가주시고요. 아래에 키보드 피드백 항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운드와 햅틱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햅틱 토글을 활성화해주면 이제 키보드에서 햅틱 피드백이 항상 오게 됩니다. 제가 써보니까 타이핑할 때 피드백이 아주 찰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14 프로 라인업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다이나믹 아일랜드였죠. 기존에 있던 노치가 사라지고 여기에 듀얼 폰치홀이 들어갔는데 애플에서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사이즈가 변하기도 하고요. 음악이나 녹음, 통화 등등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정보들을 아주 간결하게 표시해 줍니다. 먼저 음악을 듣다가 홈으로 나가게 되면 현재 어떤 음악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단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앱으로 들어가지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살짝 커지면서 여러가지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타이머도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최대 2개의 앱까지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음악 앱이나 타이머 이런 앱들에서 저절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앱이 한정적인데 올해 말에 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 API를 사용하는 앱들, 그러니까 우버나 해외 스포츠 경기 스코어 이런 걸 보여주는 라이브 액티비티 있잖아요. 이런 앱들을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업데이트가 되면 좋은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광각 카메라에는 48메가픽셀이 들어갔는데요. 기존 대비 화소가 4배나 높아졌습니다. 테스트해본 결과 저조도 환경에서 찍었을 때는 훨씬 좋긴 했는데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아이폰 13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 48메가픽셀 쿼드 센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 로우 촬영인데요. 설정에서 카메라로 들어가 주시고요. 맨 위에 보면 포맷이라는 항목이 보이죠? 여기를 눌러주면 애플 프로 로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켜주면 아래에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상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48메가픽셀로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카메라를 켜면 이제 상단에 프로 로우라는 항목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면 간편하게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프로 로우로 촬영해서 전작과 비교를 해보니까 디테일에서 차이가 좀 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장에 무려 75MB 정도의 크기라서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사용하라고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 로우 버튼 있죠. 그거를 눌러서 디테일을 좀 살리고 싶을 때 촬영을 하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도 시네마틱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는 4K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상도 설정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설정에서 카메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시네마틱 녹화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3가지 해상도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4K 30프레임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1080이든 4K든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설정해주면 이제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할 때 그 화질로 촬영이 됩니다. 다음은 액션 모드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죠. 마치 짐벌로 찍은 듯하게 정말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비디오 촬영에서 왼쪽 상단을 보면 사람이 달리고 있는 듯한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눌러주면 액션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화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HD 화질과 2.8K 해상도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2.8K로 찍는 걸 추천드려요. 이 손떨방의 원리라는 게 화면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높을수록 좋은 영상을 건지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는 빛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의 문구가 뜨기도 하는데요. 설정에서 카메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비디오 녹화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액션 모드 저조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켜주면 안정화 정도는 좀 줄어드는 대신 저조도에서 액션 모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긴급 구조 요청 설정을 해볼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긴급 구조 요청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면 심각한 사고 후 긴급 통화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충돌 감지 기능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해주는 건데 이건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긴급 연락처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의료정보 생성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걸 눌러서 의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긴급 연락처 추가 이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걸 눌러서 한두 개 정도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설정해 놓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서비스에도 연락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해 놓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이런 분들한테도 자동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이건 설정해 주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4의 꿀팁과 설정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걸 다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설정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